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 탈환하기가 무섭게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1973선까지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시장의 버팀목이 되줬던 외국인마저도 매섭게 돌아서면서 현물시장에서만 2천억 원 넘게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변수들이 많은데요.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좋을만 하니까 또 다시 아쉽게도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970포인트대까지 밀려났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선물 매도도 상당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도를 쏟아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모멘텀이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편입했던 그런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신흥국 강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유가의 반등이 2주 전에 고점을 기록하고 혼조세로 전환되었는데 산유국들의 그런 회동을 좀 앞두고 있어서 그걸 염려한 그런 외국인들의 그런 선취적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난주 옐런 의장의 그런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왔지만 글로벌하게 증시에 도움을 줄 만한 추계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점,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MSCI 이머징 지수의 중국 편입과 관련한 중국 시장으로의 관심 역시 외국인 매도로 좀 나타날 가능성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자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유가도 다시 반등을 하다가 멈춰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까지도 대량 매도가 나타나면서 지난 1월 중순 이후로 최대 매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 혹은 매수를 현재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방향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기관은 언제 다시 시장에 손을 좀 들어줄까요? 일단 외국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매도를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외국인 매도를 설명했던 이유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환율이 여기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으로 다시 턴할 가능성이 높고 유가 전망 역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만큼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 편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작년처럼 성사가 안 될 가능성도 전망하는 기관도 있을 정도로 매도 설명을 위한 변수일 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는 일단 지수가 하락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익 증가가 나야지 본격적인 매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증시 상황이 지난 1, 2월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어서 기관의 매수 시기가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신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시기는 큰 폭의 하락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높은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익이 증가를 하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된다면 기관이 시장으로 돌아올 최근 들어서 가능성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쭉 살펴보면 대형주들 최근 흐름이 좋았었는데 삼성전자는 다시금 130만 원 돌파 이후로 이틀 딱 기록 이후로 다시 2.5% 급락을 보여줬고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 가까이 움직였는데 기관이 4만 주 이상 사들이면서 돋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 투자 매력은 있지만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1년 가까이 한 45만 원을 상단으로 32만 원을 하단으로 하는 박스권 주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이 박스권 안에서만 본다면 중간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은 사실 그동안 양호하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일단 양호한 실적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300억 원대 형성되고 있어서 이 수치는 뭐 작년 동기 대비 한 14%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순이익 역시도 한 16%대 뭐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무난하게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이익 기준 PER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36.4배로서 물론 과거에 기록한 뭐 40배 이상의 그런 밸류에이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안심하고 매수하기에는 아직도 뭐 절대적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강력한 성장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실적에 따른 현재와 같은 장기 박스권 주가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뭐 추정된 실적 성장이 여기서부터 더 크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획기적인 브랜드가 뭐 인기를 끈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어떤 뭐 정책이 새롭게 발생한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박스권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분기 좋은 실적에 따른 단기 상승 모멘텀은 있지만 상승폭은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아모레퍼시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 2.5% 넘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7일 목요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6조 원대에 다시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최근 들어서 수급 흐름이 좋았는데요. 다시 지난 금요일장에서 하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 하락한 것이 아니고 대형주 전망 및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락을 뭐 실적과 연관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뭐 변함없는 외인 매도세가 지금 관찰되고 있는데 자사주 매수와 관련한 그러한 거에 연계한 외인 매도세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뭐 간헐적인 순매수가 좀 관찰되는데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뭐 확신을 뭐 아직 못하는 것으로 일단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좋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나타난 것이 지난주 중반부터였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수치가 이제 막 많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한 5조 6,200억 원으로 지금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지금 빠르게 사양 조정되고 있고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증권사도 한 5곳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 결과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좀 커져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적 코멘트를 살펴보면 1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기대에 섞인 코멘트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뭐 글로벌하게 투자를 했던 TSMC가 어느 정도 밸류가 찼기 때문에 후속 타자로 매수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결국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간에 130만 원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게 된다면 주가도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130만 원대 안착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또 알찬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4월 둘째 주 시장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될 텐데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지 또 그 안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네, 뭐 지난 금요일장과 지난주 장 시장에서 뭐 알 수 있듯이 결국 지수는 외국인 매수와 뭐 연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뭐 코스피 뭐 순매수 전환할 건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최근 예전에 순매수 일변도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뭐 수급상이나 뭐 수급상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코스피보다는 수급 우위의 코스닥 매매 전략이 좀 유용하다고 판단되어서 당분간 코스닥을 뭐 피난처로 좀 삼으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게임비를 좀 보고 있는데요. 게임빌은 시총 6,100억 원대의 뭐 코스닥의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사입니다. 메인 투자 포인트는 역시 실적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출시 게임에서의 매출이 뭐 증가세에 있다는 점과 올해 출시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 이런 점에서 작년 실적을 좀 부진한 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일단 뭐 기존 출시 게임에서는 작년 10월 출시된 크로매틱 소울이 출시 이후에 기대에 못 미친 성과를 보였는데 지난 2월 업데이트 이후
지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 기여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발표되는 신규 게임에 대해서는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 발표되는 총 11개의 게임 중에서 크게 기대되는 전략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게임이 약 3개 정도 되고 순수 신작 게임도 작년 2개에서 9개로 증가하게 되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실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올해 게임빌에 대해서 기관은 누적으로 한 32만 주를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한 23만 주를 순매수 놓은 상태인데 특히 외국인이 최근 10거래일 중에 8거래일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4월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투자 매력들을 높이는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작년 10월 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벽을 통과하면 한 차례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보다는 수급 우위인 코스닥 쪽으로 잠시 대피를 해서 좀 수익을 누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게임비를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